이거 절대 안 먹을 거야. 손비나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촬영장은 어둠과 습기를 머금은 공기로 포화 상태였다. 대형 조명 2대가 비를 뚫고 희끗한 원뿔을 만들며 세트를 비추고 스태프들은 축축해진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으려 고무장갑을 벗고 다시 씹는 일을 반복했다. 모니터 뒤 감독의 헤드셋에는 잡음 섞인 숨소리가 묵직하게 출렁였다. 롤링 마크 그 순간 예상치 못한 파열음이 공기를 갈랐다. 너 절대 안 먹을 거야. 목소리의 주인은 손비나였다. 그녀의 어조는 날카롭게 튕겼고 세트의 원고석에 올려둔 스냅파가 탁자 위에서 덜컥 굴러떨어졌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포장지로 쏠렸다. 오퍼레이터의 손목이 부르르 떨리며 프레임이 흔들렸고 음향팀이 급히 개인을 낮췄다. 촬영장은 비명은 아니면서도 비명처럼 들리는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컵인가요? 감독은 대답하지 못했다. 배우의 눈동자에서 낯선 경계심이 번쩍거렸기 때문이다. 그때 손비나가 손등으로 포장지를 톡 치며 말했다. 여기 견과류 표시 없어요. 스태프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세트 우편 귀를 가볍게 막고 있는 소년, 오늘의 단역 아역 배우 민수 다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주섬주섬 다방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에피네프린.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 한 줄의 외침은 히스테리가 아니라 생존의 경고였던 것이다. 현장은 갑자기 분주해졌다. FDA가 소리쳤다. 식품 소품 전량 확인. 알레르기 라벨 다시 체크. 제작부 막내가 박스 테이블을 맨손으로 뜯다가 손가락을 베었고 그 사이 손비나는 민수의 눈높이에 맞춰 서서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잠깐만 쉬자. 가늘게 떨리던 소년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속으로 탄식했다. 아슬아슬했다. 정말로 아슬아슬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유였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었다면 현장의 공기는 그렇게까지 팽팽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의 공기는 더 무거웠고 더 오래된 균열을 타고 번졌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브랜드 협찬. 문제의 스냅파는 오늘 촬영의 조용한 주인공이 될 예정이었다. 테이블 위에 자연스러운 일상이란 이름으로 바다 정성스럽게 로고가 비쳐야 했다. 협찬 담당자는 이미 오전 6시에 브랜딩 노출 각도라는 제목의 메일을 3통이나 보냈다. 라벨이 정면으로 최소 1.5초 이상. 그 조건이 계약서에도 박혀 있었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누군가 건드리면 예산이 무너진다. 예산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진다. 그래서일까? 조용히 다가온 홍보팀 직원이 낮게 말했다. 배우님, 그건 조금 곤란해요. 그러나 곤란이라는 낱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비나는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잘랐다. 먼저 말은 두 글자였지만 그 두 글자가 세트 전체를 덮었다. 순간 스태프들 몇 명이 눈을 깜빡였다. 침묵 위로 빗소리가 층층이 쌓였다. 그녀는 스냅파를 조심스럽게 들어 스태프에게 건넸다. 성분표 다시 확인하고 가져오세요. 라벨 누락이면 노출 못합니다. 독이 그 타이밍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협찬팀의 얼굴이 조금씩 붉어졌다. 누군가의 휴대폰에 진동이 연속으로 울렸고 누군가는 스탠바이 마이크를 끄지 않는 바람에 귓속말이 전체 헤드셋으로 흘러나왔다. 이러다 오늘 못 찍으면 그 뒤는 말끝을 삼켰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못 찍으면 이의 끝은 언제나 서럽이다. 추가 근무, 추가 대관, 늦춰지는 스케줄, 추가 비용. 그리고 지치고, 다치고, 떠난다. 하지만 일이 일만은 아니었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때 모습을 드러냈다. 각본의 구멍. 새벽까지 고치고 덧댄 대본은 장면 42A. 뜻한 아침 식사에서 정서적 정점을 만들어야 했다. 주인공이 스낵을 먹으며 기억 속의 인물들을 회상하고 다음 장면으로 감정이 연결되는 다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 다리의 중심이 먹는 행위였다. 그런데 배우가 안 먹는다고 선언했다. 김장감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얻었다. 스크립트 슈퍼바이저가 노트를 넘기며 속삭였다. 대사 흐름이 끊기는데 바로 그때 손비나가 여유 없이 말했다. 대사,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녀가 아역 배우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릴 때도 무서운 게 있었어. 카메라 감독이 반사적으로 줌을 천천히 밀었다. 먹으라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이 더 큰 용기였지. 우리 오늘은 따뜻한 차부터 마시자. 대본에는 없던 문장. 그러나 그 문장에는 놀라울 만큼 정확한 무게가 있었다. 감독의 오른손이 공중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계속. 놀라운 건 그 즉흥의 사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손비나는 겁을 들어 보이며 덧붙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한 모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건너갈 다리가 되거든. 소년의 눈가에 작게 빛이 번졌다. 스태프들의 숨이 아주 조금 풀렸다. 음향팀이 다시 페이더를 올렸다. 모니터 속 화면에는 비 내리는 세트의 온기와 인물들의 자잘한 숨소리가 포개졌다. 늘 고치는 대신 현장이 장면을 구했다. 곤란한 광고 노출은 책임 있는 대체 소품 연출이라는 이름으로 재배열되었다. 컵의 라벨은 흰 테이프로 가려졌고 찬 팀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반전은 네 번째 이유에서 터졌다. 모두가 몰라보았던, 동시에 모두가 알고 있던 하나의 사실. 문제의 스냅파. 그 포장지의 작은 글씨로 분명히 제조 설비는 견과류를 취급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라벨 누락이 아니라 라벨의 난독이었다. 마치 안전이 글자 크기와 함께 축소되어 버린 것처럼 손비나는 스스로 포장지를 들고 모니터 뒤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눈에는 안 보였겠죠. 그 말은 누군가를 탓하는 문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겨누는 질문이었다. 안전은 안내가 아니라 가시성이어야 한다는 질문. 감독이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심하듯 스태프에게 지시했다. 세트 내 모든 식품 라벨 확대 인쇄. 촬영 중에는 아이들 출연 구역에 원재료 없는 것만. 리스트 다시.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다. 촬영장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그 분주는 이전과 달랐다. 목적이 뚜렷해졌고 움직임은 단단해졌다. 혼란이 규칙으로, 규칙이 안도로 바뀌어 가는 순간이었다. 테이크. 비는 조금 잦아들었고 공기는 은근한 추위 대신 묘하게 따뜻했다. 컵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카메라는 손비나의 손끝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한 번쯤 무엇을 먹을지보다 누구와 함께 할지 고민해야 해? 즉흥으로 붙은 대사가 장면을 완성했다. 감독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아주 짧게 내쉬었다. 컵. 긴장이 풀리는 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졌다. 누군가는 박수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민수의 어머니는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촬영이 잠시 쉬는 사이 협찬팀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배우님, 아까는 제가 상황을 좁게 봤던 것 같습니다. 손비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모두가 잘한 날이에요. 다음에는 우리가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쓰자고요. 아이들이 봐도 읽히게.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의 기준은 분명했다. 안전과 책임, 그리고 장면. 그날 오후 편집본이 임시로 붙었다. 놀랍게도 먹는 행위 없이도 장면 42A는 훨씬 강해졌다. 컵을 잡는 손의 떨림, 따뜻한 김의 흐름. 그리고 괜찮다는 말의 울림이 감정의 중력을 바꿔놓았다. 음악 감독이 모니터 앞에서 낙서를 하듯 악보를 고쳤으며 중얼거렸다. 여기. 현장 소리를 살려야겠네요. 빗소리와 호흡. 그게 테마. 편집실의 공기는 압박이 아니라 발견의 흥분으로 가득했다. 밤이 깊어 스태프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날 무렵 메신저 창으로 공지가 올라왔다. 내일 아침 모든 식품 소품은 라벨 폰트 14pt 이상, 대비 70% 이상으로 재인쇄. 아동 출연 장면에는 원재료 무함유만 사용. 현장 체크리스트에 알레르기 항목 추가. 누군가는 엄지 이모티콘을 보냈고 누군가는 짧은 굿을 남겼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규칙이 되었다. 이 모든 시간을 관통한 한 문장이 있다. 이거 절대 안 먹을 거야. 처음엔 날선 거북처럼 들렸다. 그러나 사건을 지나온 뒤 사람들은 그 문장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는 걸 이해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알게 됐다.
배우의 외침이 장면을 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장면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시스템을 살렸다는 사실을